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순한 맛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영상만 보면 굉장히 그 MBTI의 T, 대문자 T 감성 같아 보이지만 F 감성도 굉장히 많이 탑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뭐 말은 차갑게 하지만 나름 따뜻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저의 루틴이 좀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또 억지로 출근을 하고 좀 퇴근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영상 하나를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 월에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제적 자유라고 맨날 떠들어대지만 이게 뭐 몇 억을 모아야 한다거나 이런 훈수를 두고 하지만 뭐 말할 때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이미 제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떳떳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 그냥 빡세게 해도 뭔가 인생의 큰 시간표에서는 딱히 이렇게 뭐가 달라질까,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어차피 나중에 모두가 다 죽는 인생의 게임이라면 너무 아둥바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뭐 이제 밸런스를 좀 찾는 차원에서 지금 겪는 경쟁과 이 비교, 체면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이 상대적인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마치 영원히 평가받고 살아남아야 할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50년, 100년이 지나면 뭐 여기서 그냥 10년, 20년만 지나도 지금의 그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나랑은 어떤 상관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의 직장이나 통장 잔고나 타인의 시선은 대부분 사라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대충 살자는 의미는 아닌데, 오히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비교에서 조금은 벗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남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소모하거나 패를 인생 전체의 낙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 인생은 생각보다 뭐 지금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걱정이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퇴색되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짊어질 필요가 없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관계를 너무 망칠 정도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깎아내릴 정도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런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또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옛날에 뭐 로마 황제였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그 당시 좀 대표적인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좀 공감이 되긴 합니다. 황제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괴롭히는 게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고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태도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와닿는 말인데,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이 좀 틀어졌을 때 화가 날 텐데, 그게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드리면 영국의 철학자였던 알랭 드 보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말을 하면서 뭐 현대사회의 불안이 비교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은 필연적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이 비교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종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영국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전 세계의 어떤 특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본성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기라성 같은 현인들의 말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인생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뭐 행복을 실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물론 멀리서 찾을 수 있죠. 내가 목표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그 행복감이 말할 수도 없이 기쁘긴 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비현실적인 것들을 쫓다 보니까 그걸 이뤄내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경제적인 목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억지로 그것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낭비만 불러온다는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죠. 사람마다 소득이나 생활 환경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 맞춰서 자산을 쌓으려 하면 본래 필요한 것보다 더 무리하게 소비를 줄이거나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가 내 삶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표와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필요한 경쟁과 초조함이 생기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 계획을 세우면 마음의 여유와 현실적인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돈을 모아서 3억 원으로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곤 했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결혼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어떤 기쁨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냥 방 한 칸에서 억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람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이 소일거리를 좀 하면서 그냥 무병장수하게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을 포기했을 때의 불행보다 그 삶이 훨씬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물론 넓은 아파트, 좋은 입지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추운 겨울날 원룸에 들어와서 침대에 보일러를 풀가동 시켜놓고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는, 그리고 그 치킨과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사는, 그게 정말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풀가동 시켜놓고 이렇게 사는 삶,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고정비를 유지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는 삶은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할 수 있죠. 매달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돈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미래에 대한 안전망과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삶을 설계할 수가 있죠. 돈이 줄어드는 걱정 대신에 투자와 계획이 가져다주는 성취감과 안정감,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고, 이게 단순히 높은 수입이나 사치에서 오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기적 안정과 평온을 줍니다. 직장 생활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너무 큰 스트레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삶은 본질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목표와 과도한 압박은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작은 성취조차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만듭니다. 매 순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끊임없이 외부에 맞춰져서 이 불안과 좌절만 쌓이겠죠. 결국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자기 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얻기가 어렵죠. 삶의 본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안에서 의미와 만족감을 찾는 것임에도 이를 잊어버리고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죠. 결국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의 압박과 경쟁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면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대에 너무 극단적으로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나친 몰아붙임과 집착 대신에 현실적인 목표와 자기 기준에 맞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작은 성취와 일상의 즐거움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겠죠. 결국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경쟁과 성취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삶의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 같고, 그 깨달음이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삶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인데, 비교에서 벗어나면 행복감이 커지는 이유는 더 이상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저울질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와 초조함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이나 외모나 자산, 사회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이게 비교는 현실과 상관없이 끊임없는 불만과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반면 자신의 기준과 목표에 맞춰 삶을 설계한다면
작은 성취와 안정과 일상의 즐거움은 그대로 눈에 들어오고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외부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행복은 남을 따라가는 경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좀 이제 어떤 건 좀 포기할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은 어차피 다 죽고 너무 아둥바둥 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걸 조금 내려놓는 게 맞다. 이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